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차시 수업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4쪽입니다.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분석인데요. 우리가 직선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은 물리학 1에서 했고, 평면에 대한 X축과 Y축에 대한 운동을 우리는 물리학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정량적입니다. 자, 계산을 하면, 분석을 하면 우리는 속도 벡터, 시간에 대한 속도 벡터, 그 다음에 위치 벡터, 우리 R 벡터죠, 그죠? 시간에 대한 위치 벡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구하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인 중력장 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에요. 모든 마찰을 무시합니다. 지표면 근처에 상공에 잡고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떨어진다. 이거는 지금 관찰 사실이죠. 우리가 관찰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 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넓은 의미에서 지금 여기 지구가 있다고 해요. 그럼 지구 주위를 이렇게 달이 돌고 있잖아요. 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이 우주에는 지구와 달만 있다고 한다면, 이 달의 공전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달도 지구의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워서 알겠지만 달도 계속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떨어지는 곡률만큼 이 지구의 땅도 사라져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원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초기 속도의 크기, 방향과 상관없이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 모든 운동, 중력의 영향만을 받으면은 다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니까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다. 뭐냐면은 V0가 0일 때, 초기의 정지 상태일 때입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의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연역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법칙, 원리, 정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성립하므로 가속도는 g이다. 물체는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입니다. 좌표축을 우리 마음대로 잡을 수 있죠.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에 보세요. 24쪽에 조그만한 글씨 왼쪽에 보면 우리가 물리학 1에서 공부했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변이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얘는 2차 함수죠. 그죠? 얘는 이제 1차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g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합시다. 초기의 정지 상태이면 이 거리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배웠던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넣어보면 돼요 사실. 그죠? 1 넣었을 때는 1제곱, 2 넣었을 때는 2제곱, 3 넣었을 때 3제곱이잖아요. 그럼 각각의 차는 1대, 3대, 5대, 7대 도도도 홀수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이의 누적은요, 요 길이가 1의 제곱이고요. 요 길이는 2의 제곱이고 이 길이는 3의 제곱입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요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초기 속도가 0일 때였죠. 이번에는 초기 속도가 0이 아닙니다. 물체를 연직 위로 던졌을 때니까 V0가 0이 아닐 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면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로부터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관찰 사실입니다. 이때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중력 방향 아래쪽이니까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고차 항의 계수가 음이죠. 부호가 따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잘 알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요때의 b가 1이라면 요거는 3, 요거는 5.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3이고요. 얘도 1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1대 3대 5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 풀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리고 외우기에도 쉽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같은 시간 동안 타점을 찍었기 때문에 요만큼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요만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요만큼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만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과 같아요. 에너지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포텐셜이 같죠? 운동 에너지도 같습니다. 포텐셜이 같고 운동 에너지도 같아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최대라고 보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정지했으니까요. 됐나요? 25쪽입니다. 예제 문제인데요. 예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쉬운 풀이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선생님과는 좀 다른 풀이를 해봅시다. 그 가속도라는 말을 잘 느끼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중력이 원인, 가속도가 결과. 중력이 원인이 되어서 가속도가 생기는 이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10m/s 제곱이다라고 합니다. 1번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자 20이에요. 초당 10씩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1초에 10이고 2초 후면은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2초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가속도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초당 10씩 변한다 입니다. 물체가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2초 동안 올라간 만큼 2초 동안 내려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초 동안 얼마 내려옵니까? 자, 제로일 때, 최고에서 있을 때 나중 속도가 뭐 10입니다. 그러면 0과 10의 평균이 5잖아요. 5일 때 평균 속도가 5니까 1초 동안 내려오는 거리는 5m입니다. 그죠? 그런데 2초 동안에 내려온 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1대 3이니까 1일 때 5m이고요. 그럼 3일 때 얼마예요? 15m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20m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교과서에 있는 풀이와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뭐 큰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풀이지만 이렇게 비율을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기 바래요. 3번입니다. 물체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올라간 만큼 포텐셜이 감소한 만큼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는 에너지적 관점에서 푼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20m/s입니다. 또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변했던 속도만큼 동일한 시간 동안에 변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느껴보세요, 여러분. 20 변한 만큼 20을 토해내야 되죠. 따라서 20m/s입니다.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속도를 물었잖아요. 그죠? 속력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아래쪽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번. 자, 조건이죠. 조건이 있어야 되죠. 공기저항을 무신할 때 조건이 있고요. 1번. 연지 위로 던진 물체가 거리와 걸린 시간과 같다. 2번. 위치가 같은 지점에서는 갖고 반대이다. 3번.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므로 도달하는 시간은 묶어서 요게 3번입니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물체가 초발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T2는 자 4번 T2는 T1의 2배이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속도는 처음 속도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뭐냐면요. 질량에 무관합니다.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물리학 1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모든 마찰을 무시했을 때 질량이 작은 물체든 질량이 큰 물체든지 간에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뉴턴 운동 제2법칙을 고려해 보면은 mg는 ma, large mg는 small m, large ma. 뉴턴은 제2법칙 적용한 겁니다. 그럼 질량 성분이 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속도가 질량에 무관해요. 가속도에 지금 질량 텀이 없잖아요. 따라서 6번 질량에 무관하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해보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동시에 들리는가? 네, 동시에 들립니다. 걸린 시간은 같다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 26쪽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요, 필기해 보세요. 통합과학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96에서 97쪽에 나와요. 그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또 이 물리학도 교과서를 보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앞의 활동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 관찰입니다. 그죠? 실험 결과죠. 또한 항상 같다. 이것도 실험 결과입니다. 관찰 사실이죠. 자,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기납적 결론이죠. 이로부터 동전비는 항상 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연집 방향으로는 B와 A는 같다. 그림의 간은 같은 높이에서 한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다른 한 물체는 동시에 가만히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봅시다. 자, 보면은 동일한 높이에서 시작을 했죠. 얘는 수평으로 던졌고요. 얘는 그냥 놓았습니다. 계속 매 순간마다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비교해 볼까요? 몇 대 몇이에요? 이제 알죠, 여러분들? 1대 3대 5대 7대 9대 10이다. 아니, 7대 9대 11이다. 이 홀수 배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임이 없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간격이 같습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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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교과서에서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 방향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집 방향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으로부터 내리는 결론, 즉 나오죠. 즉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은 아랫 방향으로의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죠? 이 두 개를 결합된 평면상의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결합이라는 말을 수학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결합한 것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됐습니까? 네. 결합, 더하기입니다. 그림 나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V제로 속도를 일정한 것이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또 조건이 나오죠. 그죠? 마찰을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항상 모든 문제 다 붙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분이므로 이 말은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정의를 했죠. 보통 이제 출발점을 원점이라 합니다. 수평 방향 X축, Y축으로 하면요. 지금 축을 이렇게 아래쪽을 풀어서 잡았습니다. X방향으로는 V제로인 등속직선 운동하고요. Y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처음 속도 V0의 XY 성분을 각각 V0X, V0Y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요 밑에 필기해 보세요.
V0 벡터는 이렇게 V0x, V0y입니다. V0x, V0y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만 있고 연집 방향으로의 속도는 없잖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임의의 지점 P점에서의 속도 V는 각각 XY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Vx, Vy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 등소직선 운동과 연집 방향의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결합했는 것이 바로 우리 포물선 운동입니다. 가속도 수평 방향으로는 0이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V0의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변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걸린 시간만 곱해주면 되죠. 연집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아래쪽을 우리가 지금 플러스로 잡았어요. 이때 플러스 G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GT, 초기 속도가 0이니까요. 초기에 아래쪽으로의 속도 성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GT가 되고요. 지금 얘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위 G의 Y는 우리의 경우는 A가 G이고 S가 Y잖아요. V의 경우는 지금 VY가 되고요. V0는 V0Y의 제곱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따라서 VY는 요식에 의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변이는 뭐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나왔는데 그 초기에 연직 아래 성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P점에서 속도의 크기는 지금 얘와 얘를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죠.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 Vx, Vy 해서 피타고라스를 하면 이게 직교하잖아요. 직가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t를 소거를 해볼 거예요. V0분의 x니까 이 t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t가 소거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x축, y축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y축을 아래로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얘를 데칼코마니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우리 26쪽에 있는 교과서 그림과 동일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운동 경로는 포물선이 됩니다. 포물선은 영어로 적어보세요. 파라볼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영어로 적어보면은 파라볼릭 모션이에요. 그 다음에 투사체, 발사체의 운동은요. 프로젝타일 지우고 프로젝타일 모션입니다. 자, 발사체의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어 지문에서 여러분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 h인 곳에서 수평거리 r,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여러분. 지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가 h 지점입니다. 높이가 h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가 r이에요. 요렇게 이제 V0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물체를요. 요렇게 던졌을 때 이 수평 도달 거리 r과 그 다음에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공식입니다. 우리 위에 지금 있는 공식으로부터 2분의 1 GT 제곱으로부터 t는 요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 t를 요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수평 도달 거리까지 구해지게 됩니다.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식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길 바라고요.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아래쪽에다가 필기해 보세요. 자, 문제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높이 h인 지점에서 물체를 초기 속력의 수평 성분만 가진 채로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체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낙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r입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높이가 여기 2분의 h인 지점입니다. 이 높이는 2분의 h인 지점인데요. 자,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분의 h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세요.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 구해보면 되는데요. 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풀어봤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과 함께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볼 텐데 우리 변이는 바로 y라고 적죠, 그죠? y는 2분의 1 gt 제곱으로부터 y가 2분의 h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gt 제곱으로부터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은 루트 g분의 h입니다. 자, 이까지는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전체 운동 시간, 우리 교과서에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도착하는데 전체 운동 시간 t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를 보면은 g분의 2h의 제곱근입니다. 물리학원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하면은 바로 전체 운동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루트 2라는 것은 1.414 쭉쭉쭉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2분의 h까지의 속력은 2분의 h 이후의 속력보다 느리니까 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2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대략 1.4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분의 h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볼 텐데, 자, 먼저 h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수평성분밖에 없으니까 2분의 1m v0의 제곱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바닥 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0이라고 하면 mgh가 되겠습니다. 2분의 h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아주 쉽죠. mg 2분의 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나올까요? 우리가 그 2분의 h 지점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때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vx 성분과 vy 성분의 벡터 합입니다. 자, 그런데 vx 성분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수평 방향의 속도는 등속 운동하니까 v0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에서의 속도의 크기, 속력은 루트 2g y라고 우리가 앞에 교과서에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y가 얼마냐면은 2분의 h니까 루트 2분의 h를 대입하면은 GH가 되겠죠. 따라서 V의 크기는 얼마냐 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V0 제곱 더하기 GH의 제곱근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부터 이때 v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곱하기 있으니까 제곱근이 사라지게 되고 2분의 1 m v0의 제곱 더하기 GH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 2분의 1 m v0의 제곱 더하기 mg 2분의 h가 되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해보고 나니까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평 성분의 운동 에너지는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초록색으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mg 2분의 h만큼 감소하잖아요. 이 감소한 만큼이 y 성분의 운동 에너지로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정지 상태에서 그냥 낙하하는 경우에는 정중앙의 지점, 정중앙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만 착각을 하면 헷갈리면은 지금 이 경우에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에도 2분의 h 지점에서 마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어요. 자, 한 번 더 보면은 평강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2분의 h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다릅니다. 그죠? 얼마만큼 다르냐고 하면 바로 초기에 운동 에너지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